안녕하세요. 시네마 라이터 군달프입니다. 저는 소니의 좀 오래된 시네마 카메라인 FS700과 아토모스 쇼군 인페르노 리코더를 결합해서 애플의 프로레스 로우 코덱을 촬영하기 위한 조합을 구성해 봤습니다. FS700은 제가 사용해 본 최초의 시네마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러 조합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네마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사용한 마이크와 오디오 세팅에 관해서, 세 번째로는 여기에 사용한 여러 가지 렌즈와 그 렌즈를 사용하게 해주는 몇 가지 어댑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토모스 쇼군 인페르노와의 연결 그리고 세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FS700이라는 시네마 카메라는 출시한 지 대략 6년 혹은 7년 정도가 지난 아주 오래된 카메라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판매되고 있는 FS5나 FS7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와 같거나 거의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의 성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시네마 카메라로서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 단계를 올리게 되면 2스탑, 또 한 단계를 올리게 되면 또 2스탑, 합쳐서 4스탑, 그리고 3단계까지 올리게 되면 64는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6스탑까지 노출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이렇게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렌즈 앞쪽에 이렇게 가변 ND 필터를 보통 부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변 ND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화질이 좀 안 좋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장 ND 필터가 있는 것은 시네마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 다이얼은 조리개를 조절하는 다이얼이고요. 조리개 수동 자동 세팅할 수가 있고, 수동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리개 자동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토포커스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수동을 한 상태에서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오토포커스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영상 전용 카메라답게 이렇게 여러가지 버튼들이 모두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픽처 프로파일을 세팅할 수 있고, 또 메뉴 버튼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피킹, 히스토그램, 페이스 디텍팅,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버는 미리 세팅된 ISO 값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고요. 이 FS700의 기본 ISO 값은 2000입니다. 프로레스 로우 코덱으로 촬영함에도 불구하고 ISO 수치를 2000보다 높일 수도 있고 낮춰서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ISO 수치를 조정하는 그런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SO 수치를 변화시켜서 촬영했을 때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공개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ISO 수치를 높여서 촬영하게 되면 노이즈가 굉장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ISO 수치를 낮춰서 촬영하게 된다면 맹부 쪽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프로레스 로우 코덱을 촬영할 때 ISO 수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레버는 화이트 밸런스를 프리셋 모드에 둔 상태에서 화이트 밸런스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바로바로 원하는 값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A와 B 쪽에 둔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눌러서 그레이 카드를 촬영하게 되면 바로바로 현 상황에 맞게 화이트 밸런스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프로레스 로우 코덱의 편집과 관련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세팅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 단계에서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결과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현장 상황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적절히 조절해서 촬영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FS700에서 아주 유용한 버튼이 바로 이 SNQ 버튼인데요. 이 SNQ 버튼을 한 번 눌렀을 경우에는 4K 120프레임, 또 한 번을 더 눌렀을 경우에는 풀 HD 240프레임으로 촬영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열고 펴고 돌릴 수 있는 LCD 모니터가 놓여 있는데요. 이 안쪽에도 여러가지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디오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재밌는 부분이 이 카메라에는 녹화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측면에도 하나가 있죠. 이쪽에 있죠. 핸드 그립에도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후면에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이 소니의 F970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착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레버를 누르고 빼면 되는데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대략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연속해서 계속 촬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의 경우 카메라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촬영 중에 카메라가 재부팅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새 배터리를 새로 사서 사용한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알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F970 호환 배터리의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의 경우 오래 사용해서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를 리필 업체를 통해서 리필한 경우인데요. 이 배터리 역시 리필한 배터리 역시 뭔가 오작동의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너무 민감한 건지 이렇게 리필한 배터리 역시 가끔씩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능이 괜찮은 이 정품 배터리만이 정상적으로 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카메라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카메라의 오디오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에는 두 개의 XLR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이렇게 XLR 마이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즈덴의 SGM250CX라는 이 마이크를 구매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5인치 잭을 사용하는 마이크나 와이어리스 마이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이 어댑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카메라로부터 먼 거리에 마이크를 두는 경우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도 문제없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의 오디오 세팅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었는데요. 마이크를 직접 연결해서 세팅을 해 볼게요.
이 마이크는 따로 배터리나 전원 버튼이 없는 팬텀 파워를 사용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전력을 받아서 작동하는 마이크인데요. 인풋2에 입력한 마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48V 전력을 사용하는 마이크다라는 의미로 세 번째 칸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입력 단자에는 이렇게 어댑터를 꽂아서, 자, 이 마이크는 로드사의 무선 마이크인데요. 첫 번째 입력단에 연결한 이 마이크는 그 일반적인 마이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네, 모두 잘 작동을 하는데요. 이 마이크 세팅을 하는 항목이, 이 카메라는 카메라 입력을 두 개 받을 수 있고 또 두 개의 채널로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채널 1번과 채널 2번에는 각각의 마이크를 따로 녹화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마이크만 연결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볼륨으로 두 개의 채널에 개별적으로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채널 1번 항목에는 볼륨을 매뉴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볼륨 조절이 가능하죠. 첫 번째 채널에는 1번 입력 단자로 입력된 마이크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널에는 두 번째 입력 단자로 연결된 마이크를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 볼륨은 자동으로 크기를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하나만 연결한 상태에서 1번 채널에도 2번 입력 단자로 연결한 마이크의 볼륨을 매뉴얼로 크기를 설정하고, 그리고 2번 채널에는 볼륨을 자동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녹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면에는 이렇게 3.5인치 잭을 이용한 헤드폰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채널 1번만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2번만 할 수도 있고 두 채널의 사운드를 모두 합쳐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